지금 6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이제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이라면 오늘 알아볼 거는 R&D, 그러니까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술 개발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어떤 공고가 있고 그 공고문을 보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내년에 우리가 R&D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뭘 준비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R&D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전 영상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천천히 작성하는 방법들은 어차피 디딤돌 과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서 우리가 SM테크라고 검색을 하는데 SM테크가 뭐냐면 이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기정원에서 관리하는 그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인 건데 SM테크는 디딤돌 과제도 여기서 접수받고 지역 주력 사업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요거 좀 많이 접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들도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접수하고 있는 R&D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접수 예정인 사업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체 공고 보기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요거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구매 연계형 사업, 디딤돌 사업, 디딤돌은 사실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된 R&D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신청 접수, 5월 30일까지 신청 접수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창경센터에서 추천받은 업체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지역 주력 산업, 이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기업 육성은 나중에 매출이 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는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또 시장 확대형이 있는데 이 시장 확대형은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기업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초기 기업이라면 디딤돌 과제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시장 확대형으로 바로 가버리게 되면 이 전에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받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 지역 주력 사업인데 품목 지정형이 아니라 자유 공모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자유 공모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사업계획서, 여기 양식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고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20일 저녁 6시까지 접수인데 접수는 이 사이트에서 바로 접수를 할 거예요. 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도 먼저 진행을 해놔야 되고요. 여기 지원사업 공고문이 있는데 이 공고문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게 BR&D라면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고문은 R&D 사업계획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력 산업에 맞춰가지고 BR&D 육성 사업도 있고 이 R&D 육성 사업도 있다는 거고 R&D는 BR&D처럼 시제품 제작이나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고 외주 용역을 통해 가지고 받아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R&D는 기술 개발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년 미만의 우리 초기 기업들은 인건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인건비들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을 우리가 창업 패키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R&D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R&D 사업은 기존 창업 패키지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사실 허들이 좀 높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BR&D 사업부터 천천히 연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R&D 사업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지원해주는 내용을 보면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년 지원해주기도 있고, 2년 지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1년간 지원해준다고 하면 2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 품목 지정형은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유공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경상기술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R&D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술 개발이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사업화한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나면 기술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뭔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업 성과에 따라서 이 기술료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기술 개발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잘 되진 않았어요. 이게 사업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매출이 없기 때문에 경상기술료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면 우리가 이제 매출 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형태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난다고 하면 또 그 난 만큼 계속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상은 이제 지급이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상기술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창업 패키지 사업처럼 지원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될 게 없는 게 아니라 민간 부담금은 민간 부담금대로 내고 그 이후에 과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경상기술료가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생각하고 R&D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은 뭐 전국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원래 이게 1차가 끝나고 2차 모집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지역이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는 내용들 이거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원금 2억당 우리 한 명을 무조건 신규 채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고일 이전에 6개월 전에 채용했던 사람들도 이 신규 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뭐 우리가 석 달 전에 뭐 3개월 전에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거랑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도 이렇게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중복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 컨소시엄 맺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 지역주력 산업은 컨소시엄 맺어서 진행하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중기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TP랑 같이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하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근데 TP에 아는 사람 없다. 다른 데 연구원에 안다. 그러면 다른 연구원이랑 해도 됩니다. 꼭 TP랑 해야지만 뭐 선정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대 기업, 그 다음에 기업 대 학교, 그 다음에 기업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원해주는 기간, 단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8개월, 단년도로 2년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에 최대 2억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4억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개월 동안 개발하는 기간은 뭐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12월 달까지고, 그 다음에 올해 뭐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단년도 지원하겠다고 하면 7월 달부터 내년 6월 달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정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별 지원 규모가 있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 한 업체당 2억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있는 합계 금액만 보시면 돼요. 합계 금액만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7천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억으로 신청해도 한 개 기업만 뽑을 거고
1억 7천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한 팀만 뽑을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지역,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팀 내지 두 팀 뽑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은 두 팀 정도 뽑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지금 광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그래도 신청하면 경쟁률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뽑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강원, 충북, 경남 지역은 신청하면 사실 경쟁률이 엄청나겠죠.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보고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과 지자체 요 연구개발비를 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는 금액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전체 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들어갈 거니까 일단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80% 이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이 20%를 부담하는데 현금 비율이 10%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생각을 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료 징수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어요. 이 나타나 있고 경상 기술료를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이런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정을 보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R&D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규정집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집을 보면서 사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사업비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업 계획서 쓸 때부터 사업비가 잘못 짜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지금 이제 경상기술료가 나가는지도 파악해야 우리가 최소한으로 경상기술료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료 납부는 정부 출연금의 10% 이상은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억 지원받는다고 하면 1,000만 원까지는 경상기술료로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인지제도 이거는 이제 현금 계상해가지고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간접비에 사업비에 이런 내용들을 꼭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지원 제외 대상도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중기부 과제는 이제 부채 비율이 1000%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산자부나 다른 지원 사업을 받게 된다고 하면 부채 비율은 500% 이하로 저는 맞추라고 합니다. 보통 한 300%, 40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부채 비율이 이제 500% 넘어가게 되면 부실 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작업들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 비율,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재무 분석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유동 비율이 낮으면 사실 지원 사업 신청하는 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용평가 등급, 이런 등급에서 이제 이상이면 상관없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설립일, 언제 설립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본, 전액 잠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회계사무소에다 돈을 주고 맡기면 지금 재무제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좀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 그냥 사업 운영하다 보면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계속해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이거 꼭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기 보면 간편정부 대상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는 나와 있는데 뭐 창업기업으로서 그냥 이제 재무제표 안 만들고 그냥 부가가치 신고세 이것만 하시던 분들이 R&D 하려고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무소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홈택스에다가 직접 제출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접수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6월 3일 이때부터 이제 공고가 오픈되는데 오픈되는 일정에 맞춰서 접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6월 20일 월요일까지 이제 저녁 6시까지 접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6시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가지고 업로드하기 전 모든 과정들은 미리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해둬야 사업 이제 과제 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때 이 시간대 되면 접속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 했는데 변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류가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SM테크 사이트에서 접수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접수 문의처 1357 전에도 잘 연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접수할 문의들은 웬만하면 잘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들은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질의응답이나 뭐,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만 보고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력 산업 R&D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오늘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다시 한번 더 드릴 건데 대충 우리가 어떻게 BR&D와 R&D가 구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R&D 사업을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겁니다. 뭐 사실 올해 뭐 이런 대선도 있었고 중요한 이슈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또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지금 6월 달부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 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우리가 R&D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기술 개발 고도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거는 그냥 가볍게 공고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지원 경쟁률이 사실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작아요. 부산 지역은 아예 접수도 되지 않는 뿐더러 경남 지역도 금액도 작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력에 맞는 산업군을 가지고 사업 신청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